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5년 희귀의약품 승인 관련 심사 스케줄입니다. 자, 내리면 좀 안 보일 수 있으니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슨 이렇게 날짜들이 좀 나와있죠. 날짜별로 25년 1월부터 해가지고 1월 7일, 1월 15일, 2월 17일, 2월 21일, 2월 28일 하고 이렇게 밑으로 쭉 있습니다. 잠깐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연말까지 심사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보세라닙, 그리고 슬래시하고 캄렐리 주막, 우리가 알고 있는 HLB의 간암 치료제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5년 3월 20일이 최대 기한이다 라고. 자, 바로 위에 보시면은 미르다메틴ib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의약품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5년 2월 28일이 최대 기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짜죠. 자, 근데 2주 전인 2월 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날짜부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다음 승인 여부는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막, 병용치료제. 자, 바로 직전에도 사례가 있듯이 3월 20일 최대 기한을 채우지 않고 이제 본격적인 승인 여부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위에 스테이터스라는 것을 보면은 직역하면 자격, 지위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승인 여부를 가리키는 거죠. 승인 여부. 자, 그리고 이제 어프로드, 인가된, 입증된, 공인된 이런 뜻입니다. 승인이라는 거죠. 승인. 그럼 얘네도 승인, 얘네도 승인, 얘네도 승인. 자, 여기는 이제 Complete Response Letter. 앞글자만 따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얘네는 CRL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어프로드가 뜨겠죠. 자, 아무튼 이제 앞순번의 이 희귀의약품들이 모두 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사의 첫 우선순위가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가 즉각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고 있을 것이고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최대 기한인 3월 20일보다 빠르게 승인 여부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되기까지 정말 머지않았다는 거죠. 이제 언제 승인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 일정은 이제 곧 다가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재료 일정, 기대감 일정이 머지않았다라면 우리는 대응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지금 최근에 보시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급격하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자체가 요런 자리에서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때 세력이 주가를 이렇게 급등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요때 방해가 될 요소들, 매도해서 주가를 올리는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들, 세력이 돈을 더 써야 되는 요소들을 미리 없애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산 사람들 평단을 높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점에 잡은 개인들의 평단을 높이는 이유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HLB를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습니다. 자, 그럼 지금 8만원대에서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둘 다 하지 않겠죠. 그저 관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점에 잡은 개인 투자자들의 평단을 예를 들어서 8만원까지 올려놔야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리던 내리던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개인들의 평단이 높아져야 세력이 무언가 제스처를 취했을 때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저점에 산 개인들의 평단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머무는 개인들, 이 자리에 꽤 오랫동안 물려있던 개인들도 손실이 커서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전을 계속 한 번씩 주는 겁니다. 본전을 계속 줘서 매도를 유도하고 물량을 흡수하는 거죠. 본전을 줬다가 한번 빼고 본전을 줬다가 다시 빼서 요때 팔걸 하는 투자자들에게 한 번씩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빨리 팔라고. 자, 어제와 그저께 무슨 날도 아니고 어떤 이슈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몇 거래일 전인 요때도 무슨 이슈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자, 찌라시같이 2월 20일 녹십자 사례 하나로 정확히 한 달 전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도 설명이 안 되죠. 자, 이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것, 그리고 그 자리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지금 이제 HLB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곳,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이유 없이 나온다는 것, 근거 없이 나온다는 것이 세력이 방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주가를 컨트롤하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그때부터는 동시에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물론 승인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뉴스 기사를 보면 중국 파트너사 우려에 이제 뭐 정치와 FDA는 별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언급은 HLB의 입장이고요. 업계에서 항서제약이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FDA라는 규제감독국이 공정한 기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적인 부분은 빼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요 FDA라는 기관의 권위가 폭삭 내려앉는 거죠. 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 FDA가 그걸 생각 안 할 리 없습니다. FDA의 권위와 공정함을 표면적으로만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마브의 간암 치료제가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거절할 명분도 없습니다. CMC, 비모실사 모두 완료가 되었으니 태클 걸 건덕지도 없죠. 뭐 CMC는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니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 간암에 걸렸고 치료제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그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라면 현재 시판 중인 치료제들과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마브 병용 치료제, 그리고 뭐 옵티보 여보이까지 해서 모두 항목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효과가 높고 안전성이 가장 좋은 치료제를 선택을 하겠죠. 자, 소비자들은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HLB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승인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승인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물론 어떤 것도 예단하고 매매해서는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승인을 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도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승인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주식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은 오직 기대감만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거래대금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주가를 주도하죠. 근데 그들의 수급은 기대감이 사라질 때 함께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재 소식과는 별개로 주가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보통 기대감 소멸, 제로 소멸로 불리죠. 자, 이것도 필연적입니다. 고점에서 개인들 같이 불같이 매수하는 것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FDA 승인이죠. 승인이라는 소식.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증가하는 것이 이런 FDA 승인 같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물량을 떠넘기기 가장 좋은 시점이 됩니다. 대량으로 장기간 동안 매집했던 물량을 받아줄 만큼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몇 년 뒤에 더 오를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은 이탈합니다. 엑시트합니다. 몇 년간 기회비용 낭비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력이 물량을 떠넘기면 주가의 하락을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지고 대량 물량 이탈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재매집을 하든 아니면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나든 해서 또 장기간의 물량 확보 단계를 거치고 다시 그때의 가격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짧으면 1년, 뭐 길면 2, 3년도 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기대감만 이용해서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가고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줄이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대응은 나를 속일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손실이 없어 보이지만 손해입니다.
기대감만 이용하는 것과 묵혀놓고 가만히 있는 1년, 2년, 3년 뒤에 수익성이 같다면 기회비용의 낭비이자 손해겠죠. 그리고 그렇게 년 단위의 시간이 흐르면 수급이 순환하면서 주도 섹터도 달라집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고 수급이 꺼질지도 모를 1년, 2년, 3년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대감만을 활용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투심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제까지 것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을 선동한다고 해서 주가를 만들 수도 없고요. 애초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설명하는 종목들은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절대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기대감만을 이용하는 것이 리스크를 스스로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상책이기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아무튼 지금 상황 매물 소화 그리고 이제 평단 높이기, 개인 투자자들 평단 높이기 등 급등이 나오기 직전의 움직임입니다. 세력이 이탈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이탈을 위해서는 폭발적인 급등이 동반되고 개인들이 그런 폭등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여기 빨간색 선 그어놓은 요 자리 9만원 위로는 개인들의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9만원대 근사치까지 기대감 슬쩍슬쩍 반영해가지고 물량 소화 흡수하고 개인들 평단 높아지면 이제 폭등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갈색 선이 있죠. 자,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부터 그러니까 24년 6월부터 여기까지 매물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켜봐야 될 것은 8만원대에서 9만원대 사이에 요 매물 소화를 첫 번째로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려는 것이 확실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한번 상승 주고 매물이 던져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한번 상승하고 매물이 던져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한번 상승하면서 매물이 던져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자,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주가고요. 그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마무리되면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주고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될 건 대부분의 개인들의 특징은 폭등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27% 올랐다. 그럼 이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량 소화 과정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기서 29%, 30% 이렇게 오르면 여기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세력의 이탈은 주가가 어디까지 폭등하는지가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세력이 물량을 떠넘길 수 있을 정도로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때 세력은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급등을 목격하고 이제라도 사볼까? 할 때 세력은 이탈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력들도 기대감만 이용합니다. 왜? 자, FDA 승인 같은 경우에는 HLB 임원도, 엘레바의 임원도, 항소제약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FDA라는 기관에서 HLB 심사를 맡은 인원들만 알 수 있는 정보죠. 그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지들이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데 세력들은 개인들의 기대감만을 이용하는 거죠. 승인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면 주가 상승을 증거처럼 목격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개인들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기관이든 외인이든 뭐 세력이든 누군가가 폭풍 매수해서 주가가 오르나 보다.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폭풍 매수를 했나 보다. 하고 탑승하려 하는 거죠. 여기에. 자, 그래서 폭등은 오히려 경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승인전 폭등은 말 그대로 기대감만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반영됐던 기대감은 반드시 빠지거든요. 자, 지금 승인전 대충 뭐 84,600원, 85,000원 정도죠. 자, 근데 승인전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가 올랐다. 2배가 올랐다. 그래서 뭐 18만원이 됐다, 19만원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분할 익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 뭐 이때는 비모 실사가 있었고 이때는 CMC 이슈가 있었고 자, 그래서 대충 여기라고 칩시다.
자, 같은 재료 같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100%가 올랐다. 폭등이 나왔다면 당연히 모든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자극돼서 리스크가 높아지고 주도주체 엑시트 목표가도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분할 익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리스크는 상당히 높아졌지만 투자 메리트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을 하는 거죠. 분할로. 승인이라는 메리트도 남아 있으니까. 물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항의 근거를 찾아서 매도 타점을 잡는 디테일도 필요하지만 그런 근거를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는 본업 때문에 차트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면 일단 경계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대응도 수월하니까요. 자, 물론 텔레그램 방에서 매도 타점과 근거를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참고하시지 않더라도 이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근거는 맞아 떨어졌는지 지켜보실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들의 매물이 많은 의미 있는 이런 자리를 저항으로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위는 결국 개인들의 매도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자, 만약에 반대로 개인들의 매물이 많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등락을 거듭한다면 이것은 개인들의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대응에서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리부사레늄 캄렐리주마 병용 간암 치료제가 FDA 심사에 있어서 앞선 의약품들이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치료제 심사의 첫 번째 순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최대 기한인 3월 20일보다 빠르게 승인 여부가 나올 것이다. 또 승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승인 여부가 금세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반영이 될 텐데, 요 8만원에서 9만원대 요 사이 매물 저하를 끝마치면 즉각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때까지 딱히 대응은 의미가 없고,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점을 매도 타점에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매도 타점과 그 근거들 흔적을 포착하는 즉시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개별 종목 이외에도 HLB를 제외하고도 추천 종목이나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 여러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